어머니, 지은호 씨와 어떤 관계세요? 박성재의 직접적인 추궁에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30년 전 모든 비밀이 담긴 사진을 꺼내들며 이제 그만 끝내야 해라고 중얼거렸거든요. 같은 시각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고성희 씨가 제 친엄마라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터져나오는 이 순간, 과연 30년간 숨겨진 비밀은 어떤 파국을 몰고 올까요? 화려한 날들 다음 편 예상 시나리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궁금해서 간질간질한 곳 잘 긁어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성재가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고성희와 지은호가 집 앞에서 나눈 그 대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고성희의 얼굴에 스며있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성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박성재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눈빛이 거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성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에 닿기도 전에 멈춰버렸어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은호 후배와 무슨 관계시죠?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고성희가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스럽고 정돈된 외관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재의 시야에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는데 성재의 머릿속은 하얀 도화지의 점이 하나 찍힌 기분이었어요. 온 신경이 방금 전 목격한 그 장면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고성희와 지은호.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박성재가 핸들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오르며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거든요. 집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어. 성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와 정면 승부를 벌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나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충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렸거든요. 박성재가 집으로 돌아가며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 순간 한편 고성희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전 지은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성희는 곧바로 화장대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완벽하게 올린 머리카락을 확인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을 완벽한 헤어스타일이 오늘만큼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우아함을 잃은 자세였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문득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갓난아기였던 그때 자신이 내린 그 끔찍한 결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성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고성희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뭘 봤을까?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아들에게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전화벨이 꺼진 후에도 고성이는 휴대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차 소리와 발걸음이 들려온 순간 고성이는 성재가 돌아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성이가 급히 화장대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고 진정제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진정해.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고성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예리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미 늦었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정제를 입에 넣으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성재 앞에서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문득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진석 씨한테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야. 고성이는 결국 전화를 포기했어요. 이 문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관자놀이를 누르며 몰려오는 두통을 참으려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질 위기를 점점 더 강하게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재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거울을 보며 급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색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성재야. 고성이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성재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재의 발걸음이 자신의 방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고성이가 성재의 발걸음이 자신의 방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이지혁이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회사 책상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무려 5통이나 되었거든요. 평소라면 바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이지혁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은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은호 씨, 요즘 정말 이상했지. 이지혁은 최근 지은호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고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은호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거든요. 은호 씨가 성재네 집에 무슨 일로? 문득 이상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성재의 급한 전화와 지은호의 이상한 행동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동료가 옆에서 지혁아, 이 자료 확인 좀 해줘라고 말을 걸었지만 이지혁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지은호와 성재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는데 이지혁은 망설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성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기가 두려웠거든요. 성재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맴돌았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재가 이렇게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지혁아, 너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멍해 있어. 동료의 말에 이지혁이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거든요. 최근 며칠간 지은호의 행동을 되짚어보니 분명히 뭔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호 씨, 요즘 정말 이상했어. 이지혁은 펜을 돌리며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라면 자신과 대화할 때
밝게 웃어주던 지은호가 최근에는 어딘지 어두운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특히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호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었거든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인 거지? 이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거든요. 지은호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 성재의 급한 연락, 그리고 뭔가 심각해 보이는 분위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지혁이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 이지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퇴근 후 지은호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혼자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성재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했는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뭔가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지혁이 퇴근 후 지은호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고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예감하던 그때 다른 곳에서는 박영나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자신의 방에서 웹툰 원고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어요. 책상 위에는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각종 그림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거든요. 아버지 박진석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나는 그림을 계속 그리기로 결심했어요. 언니 말이 맞아.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지은호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박영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거든요. 박영나가 연필을 들고 원고지에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웹툰의 소재가 바로 자신의 가족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성희와 지은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스토리로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박영나는 최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성희가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오빠 성재의 심각한 표정들이 모두 웹툰 속 캐릭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 이야기가 맞는 걸까? 박영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신이 상상으로만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스토리가 점점 현실과 닮아가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박영나는 그림 그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고성희와 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방 밖에서 고성희와 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박영나는 그림 그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밤늦도록 그림을 그리며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지금 들리는 대화 소리 때문에 더욱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은호 씨와 어떤 관계세요? 성재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박영나는 귀를 기울이며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거든요. 성재야, 너 요즘 이상해. 고성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박영나는 자신이 그리고 있던 웹툰 속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대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웹툰 속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가족들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웹툰에서 그려낸 의부서머니가 숨기는 비밀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거의 일치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박영나가 자신이 그린 원고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문득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창작 욕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나는 다시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방 밖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생생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가족 이야기일까? 박영란은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웹툰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바로 그때 방 밖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박영란가 방 밖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들으며 긴장하던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이상철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책들과 서류들 사이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거친 손이 그 봉투를 꺼내며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30년 전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고성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순이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는 박진석과 이상철의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상철이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참 오래 숨기고 살았지. 모든 진실이 담긴 이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상철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끝내야 해. 지혁이도 알 때가 됐어.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박진석 때문에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 지혁이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상철이 거친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상철은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은호를 안고 울고 있던 고성이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던 박진석의 차가운 눈빛까지.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상철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지혁이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이상철이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밤 박진석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그 남자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지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알 권리가 있어.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외투 안주머니에 넣으며 오늘로 끝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것들을 오늘 밤 정리할 작정이었거든요. 이상철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상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혁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일단 박진석을 만나고 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혁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이상철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박진석의 차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이상철이 멀리서 박진석의 차가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긴장하던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성재와 고성의 사이에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격한 그 장면에 대한 답을 반드시 들어야 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똑똑똑. 성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힘없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보다 어딘지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성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을 통해 아들의 모습을 본 고성희의 손이 순간 멈춰버렸거든요. 목걸이를 정리하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성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던 고성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성재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며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뒤에 서서 거울 속 어머니의 눈과 마주했어요. 지은호 씨와 어떤 관계세요? 직접적인 질문이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순간 하얗게 굳어버렸어요. 손에 쥔 진주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성재는 어머니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고성희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평소의 우아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성재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졌어요. 당황함을 숨기려는 듯 했지만 오히려 더욱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은호 씨, 그냥 아는 사람이지. 너도 알잖아. 말을 이어가려던 고성희였지만 성재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말이 자꾸 끊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성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성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하자 고성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성재야. 고성희가 평소의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어머니가 더 이상해요. 박성재가 고성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성재는 물러서지 않고 어머니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고성희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화장대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성재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와 지은호 씨가 집 앞에서 대화하는 걸 봤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손에서 진주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슬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성재야. 그건. 고성희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성재는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냥 남남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박성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두 분이 나누신 대화. 너무 진지하고 심각했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요. 고성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은호 씨가 도대체 누구예요? 성재의 질문에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아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재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성재야.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성재와 고성의 사이에 흐르던 따뜻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성재와 고성의 사이에 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지은호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 어머니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거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무릎에 전해졌지만 지은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30년간 억눌려왔던 비밀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갑자기 왜 이래? 정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평생 무릎 꿇는 일이 없던 지은호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거든요. 고성희와의 만남, 성재의 의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이지혁에 대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얽혀서 지은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엄마라고 불러온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정순이가 급히 소파에서 일어나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하지만 지은호는 정순이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이제 다 말할게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이가 찻잔을 든 채로 딸의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올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성희 씨가. 지은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고성희 씨가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 정순이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는데 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친딸로 키워온 지은호의 충격적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엄마라고 불러온 이 사람에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은호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먹였어요.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정순이가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정순이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사실은 고성희의 아이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건 고성희 씨가 저를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지은호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순이의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의심들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너무 충격적이야. 정순이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계속 울고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져 왔던 가족의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지은호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순이와 지은호,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은호의 집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지혁이 노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은호야, 괜찮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호를 걱정해서 퇴근 후 바로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지혁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창백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고성희 씨가 제 친엄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은호야, 고성희 여사의 친딸이라고.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정체가 이런 충격적인 것이었다니. 지은호와 정순이가 깜짝 놀라며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이지혁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면
그것은 곧 절친인 성재의 의붓 누나라는 뜻이었거든요. 지혁아, 언제부터 거기에? 지은호가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이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너는 성재의. 이지혁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꼈거든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던 그 순간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정순이는 모두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은호야, 은호야. 성재가 지은호를 찾으며 골목을 헤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답을 얻지 못한 성재가 직접 지은호를 만나러 온 것이었거든요. 이지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성재까지. 이지혁은 자신의 절친마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가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상황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은호야, 어디 있어? 성재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순이가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려 하다가 손가락을 베이며 아이고 라고 신음했어요. 이지혁이 급히 정순이에게 다가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혁씨, 미안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가장 친한 친구의 의붓동생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은호 후배. 성재의 목소리가 바로 집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박성재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어머니 고성이를 추궁하다가 급히 뛰어온 탓에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성재가 거실 상황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은호, 충격받은 표정의 이지혁, 그리고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정순이까지. 지혁아. 성재가 절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알았구나. 박성재의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는데 박성재의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순간부터 마지막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지혁은 절친 성재를 바라보며 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거든요. 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오늘 어머니를 추궁하다가 알게 된 거야. 박성재의 고백에 지은호가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친구 사이마저 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혁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지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하게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재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쫓아온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지혁이 성재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절친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지은호라는 존재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모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절친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에 절망했어요. 성재야, 들어가면 안 돼. 골목에서 고성희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였거든요. 거실에 있던 네 사람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과연 30년 전 그날 밤 갓난아기였던 지은호에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